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싼 지역으로 꼽히는 도봉구와 금천구도 올해 들어서는 평균 평당 2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외곽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반영된 결과인데요. 특히 금천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부터 신안산선 착공이 시작되면서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천구가 강남과 여의도를 잇는 교통 거점 지역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면 향후에는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등의 가격대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시장의 이슈들을 짚어드리는 순서인데요. 주택 가격 동향부터 전망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다양하게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살펴볼지 또 궁금해집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비사업이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게 도시 저소득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주택 재개발 사업,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택만 새로 짓는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낙후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 시행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전국 신규 아파트의 상장약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분양되면서 재건축, 재개발로 투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종류와 투자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련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분양가 상한제 작년 10월 달에 발표되면서 현재 지금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죠. 현재 지금 코로나19 지금 시국으로 인해서 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양새의 기사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반대적으로 서울 재건축, 재개발 39곳이 일몰제에 처해 있다가 실질적으로 위기를 탈출했다. 침체 시장에 있어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련 기사.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집값 강풍의 대전 같은 경우에 재건축과 재개발에 의한 사업도가 순풍을 부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 그리고 안양시, 최근 안양시 같은 경우에 조정대상도 묶이면서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지역에 청년 공공주택을 380여로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의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도심지, 직주 근접,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찾고 있는 내 생활권의 신축 주택에 대한 열망, 그러나 부지에 대한 한정성 때문에 구축 낡은 아파트들이나 낡은 단독주택들이 새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또 그에 따른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한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규제적인 부분 자체로 좀 막혀 있지 않나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규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를 감안하면서도 진행되는 부분 자체의 지역들, 그리고 규제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들에 있어서의 재건축에 있어서 사업 부분 자체 등등을 한번 관련 기사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정비사업, 현 시점에서의 정비사업을 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정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줄여서 도정법이라 앞으로 칭할 거고요. 그 안에 지금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사업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 가로구역 내에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그리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통칭해서 정비사업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정비사업 부분을 종류와 변천을 좀 볼 텐데요. 우리 시그널 영상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2003년도 7월 1일 날 시행이 되면서 2012년도 8월 1일까지 4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자, 그 이후에 2018년도 8월 2일 이후부터 2018년도 2월 8일까지 기존 4개에서 2개를 더 포함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라고 변천사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종류를. 현재는 2018년도 2월 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3개로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기존에 있던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와 공업지의 낡은 부분 자체를 개선시키는 사업 자체가 재개발 사업으로 포함이 됐고요.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체가 포함이 되었고 그대로 재건축 사업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부분 자체가 특례법 자체로 지금 빠졌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정비 사업의 종류는 첫 번째 재개발,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세 번째는 재건축 사업 부분 자체 3개로 현재 지금 남아 있다. 합축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이 12, 16 대책이죠. 12, 16 부동산 대책 때 공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살짝 언급되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간단하게 좀 볼 텐데요. 자, 목적은 소규모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간주택 사업으로서 도로로 구획된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보시는 대로 기반 시설 자체가 양호하고 그리고 건축물의 현황 자체가 과밀하면서 노후한 단 도로로 구획된 지역이 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역 자체를 정비하는 사업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성남시에서 이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의 어떤 윤곽 자체를 좀 갖고 있는 기사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비 사업에 있어서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자, 주거환경과 재개발 사업 자체를 묶고 재건축을 따로 봤을 때 자, 주거환경과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이 도시 기능 회복, 기반 시설 정비 부분 자체가 공통이고요. 전체 세 개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부분 자체가 공통적인 부분 자체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 자체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대상 지역을 봤을 때는 주거 환경과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계획적 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계획적 도시 부분 신도시 개념 자체로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지금 나눠봤을 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자, 재개발은 열악한 지역,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그나마 그래도 양호한 지역 자체에 재건축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뭐 시청자님들 대부분 재건축하면 아파트 부분 자체만 생각하시는데 단독주택이나 빌라 부분 자체도 재건축 사업 부분 자체로 진행되는 사업구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공이 보시게 되게 되면 과밀하고 노후한 건축물들이 몰려 있고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재개발 사업에 투자 부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뭐 상담 내용에서 많이 좀 받고 있고요. 자, 재건축 사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많이 알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특징만 좀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공공사업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익적인 민간인의 사익에 대한 부분 자체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조합원의 자격, 재개발을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보시는 대로 조합 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설립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미동의를 해야만 조합원이 되고요. 미동의 시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가 아니라 현금 청산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건물, 토지, 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개발의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모두 소유해야지 재건축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기반시설의 기부 찬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열악했기 때문에 재건축 앱이 많이 들죠. 재개발 앱은 적게 들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부분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죠. 재개발보다는. 자,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은 실시를 하고요. 자, 사업 부지에 있어서 매입 부분 자체는 수용, 공익 성격이 강하다면 수용,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세에 의한 매도 청구로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련된 용어를 정리할 텐데요. 자, 이 부분 자체를 알고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정평가가 뭐고 비례율이 뭔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알고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조합원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고, 그리고 권리가액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을 급한 금액이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비례율과 나머지 부분 자체는 뒤에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감정평가액. 자, 감정평가액 따라서 입주 평형이 조합원들의 입주 평형이 달라집니다. 토지 건물과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좀 더 유리한 배정 부분 자체가 가능하고요. 자,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인접 토지, 정방향의 토지, 그리고 저지대의 토지 자체가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 조합원 분담금이 사업 진행 중 비례율 변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추가 금액이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례율을 보실 텐데요. 비례율. 자,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여부에 있어서의 판단하는 지표죠. 지표지만은 많은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에서 전후에서 따져보는 부분 자체가 가장 뭐 편하다라는 부분 자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초과했을 때는 사업성 부분 자체가 증가를 합니다. 자, 비례율이 높아진 부분 자체가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분담금 자체가, 추가 분담금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진다라는 부분 자체로 비례율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례율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업 청산 시에 따라서 비례율 자체가 달라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추진 절차와 투자 시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겠죠. 이거와 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자, 보시는 대로 기본 계획 수리부터 청산 및 해상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계획 단계, 그리고 시행 준비 단계, 그리고 시행 단계, 그리고 완료 단계가 있는데요. 자, 가장 뭐 시청자분들 아시는 부분 자체가 구역 지정, 조합 설립,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그리고 뭐 분양 입주 이 부분 자체가 있지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비사업이 이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죠. 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수익률과 한번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보실 텐데, 자, 보시는 대로 투자 단계를 봤을 때 길게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 공이 평균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10년, 서울 지역의 재건축 부분 자체가 한 9년 정도가 평균이 걸리기 때문에 재개발 부분 자체는 10년 이상을 좀 봐야 되겠죠. 자, 보시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해서 시공사 선정하고 등등 했을 때 지금 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단, 수익률이 높은 대신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에 대한 위험, 리스크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재건축 같은 안전인에 떨어지고 시공사가 선정된 지금 계약적인 사업성 분석 단계에선 분석만 잘한다고 하게 되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이 부분 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자체의 리스크 자체는 좀 안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장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좋은 시점 자체가 사업 시행 인가. 요 시점에서 수익률 부분 자체는 조금 줄지만은 시공사 선정과 요 단계 부분 자체가 적절한 시기가 수익률 대비해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리겠고, 좀 더 올라갈수록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수익률 자체는 떨어지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투자 수익률과 투자 단계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아까 전에 용어 정리와 함께 좀 설명 좀 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의 감정평가액, 그리고 추가적인 분담금이 조합원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분양가 이후에 남은 물량에 대해서 일반 분양 부분 자체가 들어가서 시세 차익이 날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이 조합원 분양가 부분 자체, 시세 차익 부분 자체를 잡겠다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법이 있겠죠.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금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매입권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조합원 입주권 부분 자체가 비규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의 투자에 있어서의 수익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규제의 지역 부분 자체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 워낙 서울 지역 부분 자체도 거의 50% 이상 부분 자체가 노후 아파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 부분 자체를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유형별로 좀 비교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좋은 아파트를 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아서 개발된 후에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또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절차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사이에서 내가 좀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노려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언제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 잘 숙지해보시고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내 집 마련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셔서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문의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저는 인천시 네, 연수구 네, 송도동 네, 3-44 네, 송도 해모로 아파트에서 2006년부터 네, 14년째 1가구 1주택 부여로 부부와 네. 자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 7, 8월경에 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하려고 네, 이 아파트를 좀 팔려고 하는데 요즘 시세가 계속 뭐 오르는다는 매스컴도 있고 해서 네,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그럼 이번에 입주하게 되는 신규 아파트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송도에 있고요. 네, 센토피아. 센토피아 아파트. 예. 알겠습니다. 현재 송도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이 두 곳의 좀 전망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 어떤 것도 매도하고 어떻게 또 옮기면 좋을까 좀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박성유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네. 지금 해모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1가구 몇 주택이라고 하셨어요? 1주택이요. 1가구 1주택. 예, 그래서 양도세 과세 문제로 부득이 예. 팔아야 되는데 네. 현재 그 주변보다 네. 저희는 역세권인데 네. 한 2억 정도가 네. 좀 다른 데보다 낮은 것 같아서 이것을 팔아야 아까 좀 전에 되는데, 말씀하셨던 송도 그 센토피아 아파트가 예. 그게 지금 여기가 지금 주택 조합 아파트죠? 조합원 아파트인데요. 예. 예, 중간에 좀 지휘권 승계를 받았습니다. 지휘권 승계를 받으셨다? 예, 이 30평 아파트는 예. 1가구 1주택 하나에서 지휘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휘가 돼가지고 자격이 돼서 이게 지금 언제 입주해요? 7월 내지 8월 달 두 달 동안 예. 두 달 동안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예. 지역주택 아파트 부분 자체가 이 초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적게 들고 예. 나름대로의 메리트는 있는데 사업 시행이 되는 부분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좀 많이 네. 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는데 현재 지금 센토피아 현재 지금 입주하실 아파트 같은 경우 진행이 된 아파트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뭐냐면 현재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개발 부분 자체, 재건축 그리고 정비 사업 부분 자체에서 지역주택 조합은 안 들어가요. 네. 뭐냐면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이건 지금 일단은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권이거든요. 네, 예. 일반 분양권은 주택법상 그리고 주택법 부분 자체가 지금 입주가 이번 7월 달이라고 하게 되면 2018년도 12월 11일 이전에 사업 승인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예. 주택법상으로도 일단은 무주택이고요. 네, 예. 세법상으로도 일단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현재 네.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해모로 아파트 부분 자체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전략을 필까 말까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고민이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냐면 현재 지금 2006년도에 매입해가지고 현재 지금 해모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세를 보면 현재 지금 4억 2천대, 4억 4천에서 4억 한 7천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평수 지금 32평대가. 네. 현재 지금 선생님께서 매입하신 금액이 2026년도에 거의 뭐 2억대 후반 정도에 매입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한 1억 5천에서 2억 자체 혜택가 올랐잖아요. 네, 예.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지금 7월 달에서 8월 달에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게 되면 2주택자가 되죠. 네, 예. 2주택자가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적인 2주택이기 때문에 기간은 있겠지만 비과세 혜택이 1억 5천에서 2억 부분 자체를 받느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이후에 내가 매도를 안 한다, 혜택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이득이 있느냐 부분 자체를 봐야 되는데 현재 해모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타운역 바로 인근에 있죠. 역세권이 맞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준공 연호를 보게 되면 2006년도에요. 15년 차.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최고로 올랐을 때 가격보다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올랐어요. 지금 아파트가. 네, 그러면 향후 지금 2주택자로 가면서 양도세를 계산했을 때 양도 차익이 적어도 3억 정도는 놔줘야지 지금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 자체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이 부분 자체 현재 지금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오른 부분 자체인데 향후 1억 5천의 2배 이상이 더 오른다는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오르긴 오르겠지만 이 정도 금액까지는 가격 상승 탄력성 자체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해모로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 네, 예.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서 또 지금 이주하시는 집 있잖아요. 그렇죠? 센토피아. 네. 이 부분 자체를 가지고 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전략 자체를 계속 펴가시는 부분 자체가 선생님한테는 좀 더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인천 청라지구도 네. 시세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걸 어디 인천 아는데요. 어디요? 청라지구. 예, 송나. 예, 청라지구하고 현재 그 송도지구하고 예. 이 가능성이 어떤 것이 좋은지 좀 알고 싶습니다. 청라하고 지금 송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인천 자, 청라.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 송도. 예. 송도가 먼저 치고 올라갔죠? 예, 예. 자, 건너편 쪽에 뭐가 있죠? 영종도 있죠? 영종도 있습니다. 위쪽에 청라 있죠? 네, 예. 자, 성도가 올랐어요. 지금 네, 예. 현재 지금 핫한 부분 자체는 청라 쪽이에요. 네, 예. 청라는 지금 많이 지금 공급 물량 자체가 들어가면서 가격 부분 자체에 있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영종도는 개발 계획 자체가 굉장히 많죠. 향후 네, 예. 지금 이 부분 자체가 다 올랐을 때 영종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네, 예. 인천 지역에 있는 세 개의 송도, 청라, 영종도 부분 자체는 인천 자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이 지역 부분 자체의 전망 자체는 좋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궁금증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해모로 아파트는 매도 의견 주셨어요.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좀 걱정도 되시고 시세보다 조금 낮지 않나라서 아까운 마음도 드셨을 텐데 세금을 고려해 보셨을 때는 지금 매도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겠다라는 조언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토지 좀 상담하려고요. 네, 토지 어디에 있나요? 전남 해남군 네. 하원면 네. 금평리 네. 296-1하고 네. 96-2
6하고요. 전남 해남군 화엄면 금평리에 위치한 토지 2필지 가지고 계시고요. 보유하신 네.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보유한 지 한 8년 정도 됐어요. 8년 정도 보유하셨고 현재 활용은 따로 하고 계신가요? 아, 거기 그쪽에서 네. 농사 짓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전남 해남군으로 가서요. 토지 네, 전망. 그리고요. 네. 저기 뭐 좀 한 가지 더 말하고 저기 개발지 저기 광명 네. 2구역에 이 구역에 저기 제가 조합원이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제가 18년 2월에 이전을 했어요. 제가 네. 샀어요. 샀는데 그게 안 살아도 되는지 꼭 그게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지 네, 그거 네. 한번 물어보려고.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까지 일단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일단은 네. 토지 전망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이 많으시네요. 궁금하신 게 많으세요. 자, 토지부터 갈게요. 네. 토지부터. 자, 여기 지금 거주하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이거 매입하신 목적이 뭐예요? 투자였어요. 투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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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남군 화엄면 예전에 이 근처에 제가 달리도 쪽에 지금 하나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시고 네. 나서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네. 화엄면 금평리 296-1번지하고 6번지 지금 네. 논이에요, 논. 그쵸? 답. 예. 그리고 1370제곱미터 한 400평 넘게 좀 나오고요. 하나 필지가. 자, 네. 26,100원이니까 이게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오는 것 같고. 자, 용도가 중요해. 농림지역이에요. 네. 비도시 지역의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 농사만 절하는 땅인데, 네. 네, 여기 뭐 개발호재가 따로, 개발호재를 듣고 사신 거예요? 아, 그때 거기 그쪽에 그게 좀 좋아진다고. 좋아진다고? 예. 아, 그래서 가격은 네. 좀 올랐을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은 네. 국가에서 용도에다가 농사만 절하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네. 이 땅 자체를 내가 만약에 개발을 하거나 하다못해 농림지역 이 지역에다가 농가주택 부분 자체를 허가내는 부분 자체도 참 복잡한데 실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개발 계획이 들어와서 이 땅 자체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큰 어떤 메리트 자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 자체의 주변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건너편 쪽에 지금 화면 건너편 쪽에 지금 목포잖아요. 목포. 네. 목포 위쪽에 보게 되면은 신안군청 위쪽에 있는 앞에도부터 율도 거쳐서 달리도 거쳐서 화엄만까지 내려오는 서남해 안권 관광도로가 현재 2019년도 11월 달에 기본 고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계획상으로는 25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부분 자체로 얘기가 돼 있는데 일단 이 네. 땅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쭉쭉쭉 돌아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이 관광도로를 따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밟을 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가치는 올라갈 수 있지만 개별적인 부분 자체의 땅의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네. 땅에 있어서의 어떤 큰 수익을 보기는 좀 힘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단 지금 현재 시세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땅 맞죠? 네. 비닐하우스 처전이 이 땅, 요 두 필지. 네. 예, 요 땅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매입하신 게 2012년도에 평당 단가로 가볼까요? 네. 단가로 지금 평당 17만 원에 매입하셨는데 17만 원에 17만 원, 18만 원에 매입하셨는데 주변에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자체가 다 지금 신현님하고 똑같은 용도의 농림지역 땅이에요. 농림지역. 바로 옆 필지가 지금 2016년도에 24만 원에 거래됐고요. 건너편 쪽으로 요 지금 도로 삼거리 쪽에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작은 평수지만 33만 원까지 거래가 됐어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네. 이 땅의 가치 자체는 24만 원에서 한 33만 원 부분 자체의 요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단 지금 매입하신 금액보다는 올랐지만 네. 토지 투자는 꼭 네. 투자하시기 전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그리고 개발 계획 부분 자체를 관공서에다가 꼭 확인 후에 매입하시는 게 좀 더 어떤 현명하게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광명 부분 자체는 지금 제가 지금 전화가 좀 많이 밀려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셔서 궁금증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할게요. 끝번호 1970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합니다. 수원 망포동 한양수자인 33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이고요. 자, 17년도에 4억 3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현재 시세는 어떤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이쪽에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수원, 의왕, 안양 지역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내 집값 자체가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본 망포동에 있는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예전에 지금 2017년도인가요? 4억 3천에 매입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보게 되면 거의 6억 천에서 6억 9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현 규제 상황으로 대출 50% 부분 자체로 규제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 자체가 꺾여서 확연히 꺾이느냐? 그 부분 자체는 선행되어 있는 서울권 또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 지역을 본다 하더라도 그 부분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6억을 넘어서 지금 9억대까지. 자, 기본에 이제 수도권 내의 아파트는 예전 같은 경우는 6억 부분 자체를 기준을 잡고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9억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 부분 자체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규제 부분 자체가 9억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억까지 자,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 부분 자체의 여건인데 현재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준공연월일이 8년 차밖에 안 됐습니다. 영통 지역에서. 그리고 저 보시는 대로 바로 위쪽에는 망포역이 있고요. 저 아래쪽에 보게 되게 되면 개발 호재인 지금 인천, 인덕원 동탄선 그리고 동탄 도시철도의 역사 부분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격 탄력성 부분 자체, 상승 부분 자체가 충분히 있는 지역의 단지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끝번호 9945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하남 진모르마을 현대아파트 23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하네요. 라는 문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자, 대표님 매도 타이밍 잡아볼까요? 매도 타이밍 아직은 보류입니다. 가져가야죠. 일단 가져가야죠. 자, 올 12월 달 이번 연도 12월 달에 5호선이 바로 아파트 앞쪽으로 사거리에 개통이 됩니다. 개통 예정이죠.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통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본 아파트에 5호선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2월,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예정이지만 2026년도 개통 예정으로 현재 발표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바로 아파트 단지 앞쪽에 5호선과 3호선에 대한 환승역 자체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보시는 대로 그래프 부분 자체는 현재 지금 4억 8천에서 5억대까지 거의 5천만 원 이상 부분 자체의 부분 자체가 떼어있는 부분 자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아파트는 보유를 하시는데 1차적인 굳이 매도를 잡으신다면 1차적인 매도 타이밍 2020년도 5호선 개통 이후 1년 이내 자 활성화되는 시점 그리고 나서 3호선 부분 자체에 있어서 개통 시기나 개통 직전 부분 자체에 한번 매도 타임을 잡으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현재보다도 좀 더 많은 투자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상담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문의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앞서 이슈 시그널 시간에 정비 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이 바로 이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자, 오전동 다세대 주택. 기존에 제가 몇 번 다세대
그 오전동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 이제까지 오전동에 있어서 제가 설명드렸던 물건들 자체가 같은 물건이 아니라 모두 다른 물건입니다. 현재도 지금 다른 지금 오전동의 다세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자, 보시는 대로 오전 다구역 오전동 350-1번지 1원의 오전 다구역 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대지 지분이 33.29제곱미터 약 10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절차 중에서 가장 리스크 부분 자체가 좀 안정적이고 수익률 부분 자체도 확보될 수 있는 사업 시행 인가 직전 시공사 선정 후에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준공 연월에는 2000년도이기 때문에 노후화 부분 자체에서는 좀 양호한 부분 자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자, 보시는 대로 의왕시 오전동 의왕시 내에 위쪽으로는 내손지역 그리고 고청 오전지역 두 곡 지역의 총 11개 지역이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구역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오전동 오전 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17만 4,204제곱미터로서 약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5만 2천여 평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세대수 향후 공급될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3,209세대가 공급 예정으로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다구역 주택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빠졌고 재개발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임박해 있고, 자, 보시는 대로 3,209세대 그리고 시공사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로 선정이 완료되어 있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오전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3,209세대 바로 앞쪽에 오전 라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마트가 들어와 있는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는 주상복합이 현재 536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이게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분 자체 재개발 사업에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상업지 부분 자체에 들어와 있는 주상복합이 현재 들어와 있고, 바로 옆으로 477세대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 쪽으로는 고천 가구역 1040세대 그리고 고천 나구역 부분 자체가 1945세대 부분 자체로 이 부분 자체도 거의 지금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건너편 쪽으로는 지금 의왕 고천 행복주택이 4,400세대가 많이 지금 현재 준공이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시는 대로 봉담 의왕간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게 되게 되면 행복주택이 보이고요. 건너편 쪽에 노후화된 지역 부분 자체가 모두 재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총 공급되는 세대수 부분 자체가 11,600여 세대로 미니 신도시급의 공급 물량 부분 자체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말씀드린 1호선 부분 자체의 교통 부분 자체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과천 의왕간 과천 봉담 도시 고속화도로 부분 자체의 의왕 IC를 이용할 수가 있고, 자, 보시는 대로 주변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주변에 또 보시게 되면은 여러 지금 초, 중, 고 대학교 부분 자체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주거 밀집부 지역 자체가 향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되는 재개발되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큰 호재는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이 있을 텐데요. 2026년도면은 개통이 완료될 수 있는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로서, 자, 인덕원에서 출발해서 다세대 주택이 있는 오전동 지역의 의왕 가칭이지만 의왕 시청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 다세대가 재개발돼서 주어지는 아파트는 의왕 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의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한 수원구로 BRT 사업으로 인해서 본 다세대가 개발되는 단지 앞쪽으로 버스 정류장 부분 자체도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의 어떤 교통편 자체도 확보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향후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이 2026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이 시점에는 재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 착공 준공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준공이 완료되게 되면 29제곱미터부터 135제곱미터까지 7개 타입으로 세대가 구성이 되고요. 자, 보시면 총 세대수는 3,209세대로 대단지의 어떤 재개발 단지로 탈바꿈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입니다. 오전동 재개발 단지 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10평이 넘고요. 자, 예상 매매가는 3억 7천. 현재 지금 전세 보증금이 1억 7천으로 지금 현재 임대가 맞춰진 부분이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2억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오전동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왕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개발 구역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오전 다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고 있고요. 재개발이라는 수많은 절차 중에서 사업 승인 인가가 코앞에 있다는 점, 그만큼 리스크도 줄어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후에는 3,2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상권 개발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까지.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시세 차익과 함께 또 지역적인 가치 상승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광주 지역으로 가볼 거고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에서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광주광역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파텔. 자, 본 지죽동의 아파텔은 아파텔의 구성 부분 자체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공급 면적이 34평짜리 아파트형 아파텔입니다. 자, 공급 면적이 34평이다 보니까 전용 면적은 25평대가 되겠고요. 실적으로 3룸에 욕실이 2개 갖춰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광주 1호선 평동역 인근에 있고요. SRT,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광주 송정역 차량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계약 면적은 156.2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84.95제곱미터로서 공급 면적은 계산하게 되면 9평수로 34평대의 아파트들이 되겠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총 7개 동에 610세대로 현재 착공이 들어가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 계약 면적 대비 평당 580만 원대라는 저렴한 분양가가 특징이고요. 주변의 신축 아파트,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대부분 1,000만 원 이상 부분 자체에 현재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형 아파트 34평 공급 면적의 아파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약금 10%의 모든 중도금 자체가 무이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적인 유용성 부분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2022년도 9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 34평형 전용 면적 25평 부분 자체의 아파트 가격은 2억 7,75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지죽동 아파트의 개요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입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주변에 광주 1호선 평동역 부분 자체가 평동산업단지 내에 함께 자리 잡고 있고요. 자, KTX와 SRT를 이용할 수 있는 광주 송정역 부분 자체가 차량으로 5분 정도에 있고요. 또한 평동산업단지의 배우 수요를 품고 있는 2만여 배우수를 품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요. 평동 일반 1차, 2차 산업단지 부분 자체 150만 평 자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자, 바로 옆쪽으로는 평동 초등학교, 평동 중학교 부분 자체의 학교 부분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어떤 입지에 있고요. 또한 모르시는 대로 지금 평동 산업단지 인근으로 지금 3차 산업단지가 개발 중이기 때문에 본 산업단지에 있어서의 배우 수요를 충분하게 품고 있는 투자 가치까지도 확보되어 있는 지죽동 아파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본 단지 바로 옆으로 호수가 함께 지금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수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후 수요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가장 큰 거는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을 한 빅그린 산업단지 부분 자체가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고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어등산 관광단지가 예정되어 있고 또 안쪽으로 KTX 송정로로 들어왔을 때는 지역경제 거점형인 KTX 투자 선도 지역 부분 자체가 개발 예정이고요. 또 멀게로는 전남 광주 혁신도시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쪽으로는 평동 일반산업단지의 배후 수요, 약간 외곽 쪽으로 남았을 때는 빅그린 산업단지의 어떤 추가적인 배후 주거지, 그리고 어등산 관광지와 투자 선도 지역의 어떤 개발 지역의 어떤 충분한 배후 수요를 잠재적으로 품고 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광주형 일자리 배후 부지 빅그린 산단. 자, 연간 10만여 대 생산 부분 자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요. 자, 고용인원 1만 2천여 명 부분 자체의 고용인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부지 개발이 되게 되면 이 1만 2천 명의 배후 주거지 부분 자체가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본 지주동 아파트 인근의 부지로 후보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자, 본 부지, 본 아파트들이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부지 인근에 거의 40여만 평 부분 자체가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자, 보시는 대로 재개발이나 아니면 서울 쪽에도 보시게 되면은 구역 지정 부분 자체에 전후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부분 자체 제한 지역으로 대부분 묶입니다.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인다는 건 뭐냐면은 이 지역 자체를 일단 3년 정도 개발행위를 제한시켜 놓고 추후에 지역적인 현안 사업 자체로 개발을 하기 위한 부분 자체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평동 1차 산업단지 주변 지역으로 일부 지역이 중공업 지역으로 현재 지금 제한 지역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본 지죽동 아파트들이 들어가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향후 이 지역 부분 자체 개발이 되게 되면 선점 효과의 투자 효과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빅그린 산단 부분 자체의 배후 주거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 지금 보라색 부분 자체고요. 그 안쪽에 지금 보게 되게 되면 현재 7개 동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610세대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금호타이어 부분 자체의 공장 이전 부지로서도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 자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다음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게 되면 주변에 광주 송정역 주변에 투자 선도지구가 2022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되게 되면 시점적으로 봤을 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부분 3년. 그러면 이 지역 개발 이후에는 이 옆 지역 지금 본 물건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주변의 부분 자체가 개발될 가능성이 2차적으로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안쪽으로 들어와서 본 아파트들이 있는 인근에 151만 평 부분 자체의 평동 산업단지가 1차, 2차로 지금 현재 가동 중이고 또한 37만 평 규모로 지금 3차에 대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총 180만 평이 넘는 부분 자체에 바로 직주 근접에 위치한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25층에 7개 동, 총 7개 동이 들어가고요. 자, 내부적인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인근에 7개 동 부분 자체로 들어가면서 바로 인근에 호수 부분 자체에 조망이 가능하고 호수 둘레길 부분 자체에 있어서 산책로를 지금 시공사가 같이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에코 생활권 부분 자체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지의 아파트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A타입과 B타입 공이 공급 면적은 34평형입니다. 공급이 34평이라고 하게 되면 전역은 25.7평, 25.71평이 되겠고요. A타입과 B타입, 두 타입, 총 지금 610세대 부분 자체로 현재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대지지분도 봤을 때는 12평이 넘는 대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건물의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 들어갈 텐데요. 자, 예상 매매가는 2억 7,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세로 현 시점에서 아직 지어지는 물건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 전세 부분 자체를 보수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7,750만 원의 실투자금이 발생하고요.
자, 월세를 향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대출을 무이자 부분자체로 활용하시면서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 실투자금은 8,100만 원에 광주광역시 향후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공급 면적 34평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배우 수요뿐만 아니라 학군 그리고 교통까지 빼놓지 않고 모두 챙겼습니다. 또 실투자 금액까지 확인하셨죠? 꼭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 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